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오늘 이곳 날씨는 맑음, 비온 뒤의 게임입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그 근처에 바닷가 주변을 이렇게 드라이브 하게 되었는데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거든요. 보슬비 같이. 흐린 날씨에 또 비가 온 날에 바다는 또 특별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좀 짧게라도 동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안 갖고 있었고 또 제 셀폰의 이렇게 용량을 제가 다 써버렸어요. 데이터 용량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하나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에 바닷가를 한번 가서 동영상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패션 아이콘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패션 아이콘 중에 하나, 제 눈에 띄기 시작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화의 상징 피스마크, 참 아리까리한 그 심벌 내용을 제가 또 다른 비디오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피스마크는 그러니까 솔직히 그 동그라미 안에 무슨 이렇게 삼각형 같은 어떤 이렇게 짝대기가 좀 구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숨어 있는 의미는 거꾸로 된 십자가 또는 이게 broken cross라고 그러니까 부서진 십자가, 망가진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랍니다. 그 의미는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구세주. 많은 사람들이 믿진 않지만 그분은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로 우리 인류로부터 예수님께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리 역할이 되는 구세주라고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많은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죽어주셨다는 그 형벌을 대신 감당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고요. 근데 그 십자가를 거꾸로 놓는다든지 그 십자가를 부서뜨렸다. 그거는 십자가에 대한 모욕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평화의 상징이 되는지, 그죠? 그런 숨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심벌 속에는. 오늘은 또 다른 요즘 지난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확산되고 있는 이 패션 아이콘의 하나가 또 뭐냐면 해골 바가지 아시죠? 그 해골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머리 부분, 이것이 뭐 이렇게 모든 이렇게 어떤 제품들의 상표가 되어서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로윈이라고 그게 아마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기념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는데, 할로윈이란 것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시해서 그 변장을 하고 그날만큼은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다. 뭐 영화 속의 캐릭터가 되든지 뭐 이야기 속의 캐릭터가 되든지 어떤 모습으로도 내가 변장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보낸다,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정말 이 할로윈에 관계된 이런 많은 서비스적 직종, 그러니까 회사들이 커스텀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의상들을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가게들은 할로윈이 닥쳐오면 가게의 한켠에는 할로윈에 관계되는 모든 물건들을 팔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 할로윈이라는 것이 정말 죽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그 뭡니까 witches 마녀 같은 것, 그죠? 그런 그 존재들 이 검은 옷을 입고 이런 복장들이 많이 유행했었는데 할로윈 의상으로. 근데 영화 때문인지 그 좀비 같은 경우도 지금 막 활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보면 혐오스러운 게 많아요. 막 이게 유머라는 차원에서 자기들은 뭐 이렇게 비이성적인 이런 그런 차임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면 그날만큼은 할로윈 그날만큼은 이런 것이 다 용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만약에 직장 상사가 이런 그 행사를 좋아하면 막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 직원들한테 그날 하루만큼은 네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와도 돼. 그러니까 그 직장에 완전 할로윈 복장하고 막 사람들이 오고 막 다니는데 또 막 차량에도 막 달고 다니잖아요. 그 집 앞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아파트 문 앞에 이렇게 막 장식을 합니다. 뭔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솔직히. 무슨 미적인 감각이나 뭐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추하고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혐오스럽죠. 그거를 유머라면서 슬러덩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마다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거죠. 또 거기에 편성해서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고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절기가 가까우면 가게를 가면 정말 이렇게 할로윈에 관계된 제품을 이렇게 다 이렇게 깔아놓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코너에 양쪽에 어두컴컴합니다. 완전히 무슨 흉갓집을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눈살이 찌푸려져요. 그런 데는 제가 아예 지나가려 하지도 않거든요. 하여튼 간에 뭐 보면 이렇게 특히나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는 앞들과 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들이 그때는 완전히 쇼윈도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껏 자기 어떤 독창성을 살려가지고 이런데 돈을 뿌리고, 그러니까 집 앞을 완전히 공동묘지 같이 만들어 놓아요. 무덤도 막 만들고 비석도 세우고 또 뭐 뭡니까 뭐 괴기 영화에 나올 그런 거미줄 같은 거 치놓고 이렇게 해골백 따기 뭐 막 많이 있어요. 또 특별히 제가 참 이렇게 혐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어떤 부분들 이렇게 토막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손목을 끊어진 그 피가 철철 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다든지 길바닥에 둔다든지 또한 차량에다 걸어 둔다든지 어떨 때는 이렇게 머리에 그 도끼 자국이 돼 있는 그래서 피도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뭐 어떤 가면을 쓰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놀래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 또는 이렇게 임산부들 제가 임신했을 때 정말 제가 느꼈거든요.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도 있거든요. 조그만 일에도 막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왜냐면 내가 키우는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 모성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통 때보다는 더 이렇게 막 반응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쉽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임산부는 이게 뭐 조심해라 하는 게 많잖아요. 특히나 공포 영화 이런 걸 보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바로 이렇게 미치니까요, 영향이. 그런데 이 할로윈이라는 이 문화는 미국의 이게 뭐라 합니까? 이 문화는 이 혐오 문화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네가 놀래든 말든 사실 놀래기 위해서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놀래키려고.
그러면서 이런 이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그림들, 이미지들을 뭐 보여주고, 그게 진짜든 가짜든 사실은 그 보는 시각적인 효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사실 염려가 돼요. 뭐 이렇게 작은 그 거미 같은 것도 솔직히 거미 잘 빨리빨리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매달려 있거나 하면 진짜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이기저기 막 걸어놓고, 그래서 거미를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놀래고 막 신경 쓰이겠어요. 그 해골 이야기 하다가 제가 할로윈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냐면 해골과 할로윈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이죠. 할로윈 하면 가장 큰 게 이거 할로윈 전체가 뭐를 상징하냐면 이게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을 애찬하고 찬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있던 해골들이 나오는 겁니다. 시체들이 나오는 겁니다. 좀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날에. 그래서 사람들은 막 자기가 그 좀비 흉내를 내고 해골처럼 이게 그냥 시체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무 생명 없는. 그러면서 막 즐긴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그냥 이렇게 이 놀이가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 긍정적인 것인지, 좀 그냥 놀이로 끝나는 것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해골이,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전혀 아름답지 않은 요소 해골이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은 두려운 것이라 생각하고, 죽으면 썩고 냄새나고 흉측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할로윈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죽음을 뭐 이렇게 찬미하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하는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해골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옷에, 티셔츠에, 사람들 입고 다니는 티셔츠에 여러 가지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그렇지만 딱 보면은 이게 해골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막 이게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닐 때 보면 막 티셔츠가 눈에 막 팍팍 띄는 겁니다. 띄는데, 제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제가 못 봤었어요, 그런 걸.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솔직히 티셔츠에 그림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 그림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종류 그림이 씌어질 수 있죠. 근데 그 특별히 그 해골, 그게 자꾸만 눈에 띄는 겁니다. 주로 해골은 검은색 바탕에 이게 뭐 하얀색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실루엣으로 나온다든지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해골이 이쁜 것도 아닌데 해골 보면은 좀 무섭게도 보이고 조금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이빨같이 뭐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점점 있잖아요. 생체가 바뀌는 거예요. 막 그거를 아주 미화시켜서 아주 형 이상하게 막 이렇게 추상화처럼 만들고, 이렇게 해골에다가 해골을 막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래도 해골은 해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티셔츠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보면서 이렇게 참 신기하다. 그럼 제가 그 의도가 뭘까? 이 해골을 사용하는 의도, 그 해골을 이렇게 미화시키는 의도가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 관심이 그 티셔츠에서 사람들이 문신으로 옮겨갔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신도 보니까 그 티셔츠 못지않게 너무나 과감하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신한 사람들은 해골 그림을 어딘가에 있습니다. 한 개나 두 개나 여러 개 있고,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이 문신을 했는데, 제가 문신한 사람 보면은 그냥 잘 안 지나쳐요. 물어봐요. 궁금하기도 하니까 무슨 의미일까. 그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티셔츠는 바꿔 입으면 되지만, 이렇게 문신은 이렇게 뭐야, 평생 입는 옷 아닙니까? 우리 몸에다, 우리 피부에다 한 거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그 내가 왜 저런 그림, 여기 예쁜 그림이 아니라 저렇게 흉측한 그림, 저렇게 혐오스러운 그림을 그 몸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골이하고 뭔가 뭐지 장미꽃하고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장미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해골은 죽음의 상징이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의 뜻이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다 보면 문신에 그림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통은 물어보면 자기 문신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막 이야기해 주기를 원해요. 막 자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자기들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해골은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 그립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랑 애정의 의미로 그 장미를 그려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골은 미화가 됩니다. 요즘에 그 패션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그 해골이 큼지막하게 이거 미국 사람들은 또 티셔츠를 크게 입기 때문에 그림이 크게 보이잖아요. 티셔츠에 딱 찍히면. 그러면 그 그림이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마다 미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면 하고 다닐 수 있겠죠. 근데 그 해골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뭐 티셔츠뿐 아니라 가방에도 나오고 또 뭐 액세서리, 목걸이 뭐 이런 거 막 계속 모든 게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골이 그 패션 아이콘으로 막 이렇게 막 펼쳐져 나가는데, 역시나 미국을 따라가기 좋아하는 한국에서도 바로바로 수입하더라고요, 그걸. 그게 무슨 쿨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멋지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발에도 이렇게 해골 문양이 들어가고, 근데 해골 이렇게 바가지 하나만 딱 있으면 해골이다 하는 거 알 텐데, 그것을 숨은 그림처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런처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딱 멀리서 보면 해골이 안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물방울 무늬 같기도 하고, 저게 뭐 물방울 같기도 하는데 물방울이 아니고 뭐지? 이라고 가까이서 딱 들여다보면 조그만한 해골들이 뽀뽀뽀뽀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패턴으로 보여요. 그죠? 무늬로 보여요. 근데 해골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모르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막 바쁘니까 우리 애들이 원하는 거, 그래서 한 가방을 하나 샀던 것 같아요. 그 가방을 샀든지 선물 받은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라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그게 해골이더라고요. 근데 해골이 그냥 해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화시킨 해골 있잖아요. 해골인데 조금 변형시킨 거. 그러니까 사람이 언뜻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쁜 어떤 패턴이라 생각하지.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연중에 해골, 이 죽음의 상징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뭐 별거 아니야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저렇게 그 할로윈이란 정신이, 그 문화가 사람들의 삶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도둑이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중요한 물건들을 훔쳐가고, 우리의 중요한 이렇게 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 빠뜨리는 것처럼. 이런 세상 문화는 정말 악한 것이 많아요. 사람들이 만들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런 우리에게 정말 악한 것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공된 음식을 사 먹잖아요. 캔에 들어있는 그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사 먹으면 그냥 이렇게 마요네즈나 이런 거, 그죠? 그냥 그거를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고 사지만 그 속에 다 우리가 모르는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인공적인 감미료도 있고 조미료도 우리가 원치 않은,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그들의 이름을 붙여두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뭔지 이렇게
그 이름을 적어두지만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게 뭔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게 그런 것들을 같이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은 많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게 유기농을 가야 되고 또 자연 재배하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음식을 이렇게 채소나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먹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인공 감미료를 쓰지 않고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그리고 문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심히 안 지나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요민현 사이에 미국에 있는 캠퍼스의 대학생들한테서도 문신이 엄청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왜냐면 이 문신이 정말 그냥 패션 아이콘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접하거든요. 친구도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할래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주사 바를 하늘 맞아도 우리가 아야 하잖아요. 어릴 때 우리 울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항암 치료를 해봤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 주사바늘 엄청 큰 것도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 알아요. 그거를 계속 맞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비티 가지신 분들은 그 주사바늘 계속 찔러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고충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저게 견디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문신은 그 주사바늘이 몇 번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죠? 그 그림 하나 완성하려면 어떤 사람은 진짜로 여러 군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거 할 때 아프지 물어보면 마취를 안 하고 한대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어떤 정신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 아픔을 잘 몰라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근데 분명히 아플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제가 그 캠퍼스에서 몇몇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학생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학생이 흑인이었어요. 흑인인데 좀 귀엽게 생긴 애였어요. 이렇게 예쁘장한 남자였는데 여기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티셔츠가 눈에 딱 띄었어요. 제 눈에. 그냥 아니었으면 제가 눈에 안 띄겠죠.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티셔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람들 그림, 티셔츠에 있는 그림. 그래서 걔가 입은 티셔츠가 딱 보니까 해골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입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 만화의 주인공 캐릭터가 있는, 또 보면은 멋져 보이는, 제 눈길을 끌었으니까. 그러니까, 쿨한 티셔츠죠. 근데 그 그림이 검은색 바탕에, 그러니까,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를 이렇게 손으로 끌어 올리고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초점은 그 남자아이의 눈에서 광선이 퓨 나가고 퓨 이렇게 나가는 사방으로 나가는 그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좀 제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이렇게 뭔가를 의미를 전달하는데 스토리를 전달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제가 그림과 숫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의미를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림도 분명히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떤 그림은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딱 알잖아요. 근데 어떤 그림들은 숨은 그림처럼 이렇게 의미가 숨어 있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림들 중에는 풍자를 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의 속에 숨은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냥 아름답다, 좋다 이걸 떠나가는 그 단순하게 그런 그림도 있지만 뭔가 깊은 의미를 이렇게 숨어 있는 내용을 찾게 만드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풍자하고 해악을 주는 그런 그림도 사실은 재밌죠. 그런데 뭔지 모르게 정말 이렇게 어두운 내용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쉽게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얘 티셔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티셔츠 이거 이 있는 그림이 의미가 뭔지 너 아니? 그래 물어봤어요. 무슨 내용이야? 그러니까 난 몰라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싹 웃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반가웠죠. 그냥 애니메이션 그 만화의 어떤 캐릭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읽고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 왜 옛날에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그게 제가 제 생각에, 이렇게 언뜻 봤을 때도 제가 아무리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한 배경에 좀 어둡고 좀 음침하다는 느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막 눈에서 광선이 샥 나가면서 이게 그 주인공 남자가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다 뭔가 히어로 같은 표정으로 있는데 여자가 죽었는지 실신했는지 모르는 상태에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그 뭐라고 하죠? 으스스하고 뭔가 음침한 느낌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명히 좋은 느낌,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근데 그 친구는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관없다. 나는 내가 그림이 좋아서 샀다. 이러더라고요. 그 마음에 들어서.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그 이야기 딱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왜 한때 이렇게 영어로 된 영문으로 된 티셔츠가 많이 인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뭐 기본적인 게 짧은 영어 같으면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모르는 단어 영어로 길게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때로는 문장으로 돼 있거나 이런 티셔츠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입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또 긴 영어니까 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 클래스 그러니까 분명히 유식한 표현일 거야 생각하고 사람들이 입고 다녔어요. 그 내용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사진 찾아보면 좋을 텐데 그 귀찮아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한국에서 이게 뭐 사는 미국인이든 아니면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그런 티셔츠를 본 미국인들이 막 웃기 시작한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 네가 입고 있는 그거 내용 무슨 뜻인지 아니? 몰라. 그거 있잖아. 이게 욕이야. 아주 저질적인 말이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지겠어요. 근데 그 많은 그 뒤로는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잘 안 입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다음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옷 파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거 찍어내는 거예요. 미국인들 중에는 좀 이렇게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욕설을 알면서도 입으로 이렇게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이라 치면서. 그 농담의 한계가 뭐냐는 거죠. 농담이 농담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욕설을 입고 다닌다. 참 수준 낮은 인간들이다. 이러고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한국에. 그러니까 네가 내용을 모르고 입고 다니면 니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람들이 너를 평가할 수 있다. 사실은 티셔츠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티셔츠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걔가 옷차림이 특이했거든요. 그 바지가 티셔츠보다 바지가 더 문제였어요. 바지가 완전히 반쯤은 벗어진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힙합 바지. 네, 힙합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한동안 미국에서 막 유행이 됐었던 캐나다인이면서 힙합의 뭐냐 가수 있지 않습니까? 저스틴 비버. 걔가 키도 짧으면서 바지를 엉거주춤하게 흑인처럼 입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나 비도덕적으로 보이죠. 정말 이렇게 근데 그걸 다 사람들이 멋지다고 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걔 바지가 그러니까 팬티가 거의 팬티 절반쯤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러니까 그걸 엉거주춤하게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션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패션이라는 이름에 패션이 어떤 선이 없습니다. 이거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가 우리가 벗어도 되는지, 어디까지 벗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얘가 걔 팬티 제가 왜 보고 싶겠습니까? 그죠? 팬티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입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여주고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신기하게 그 바지가 완전히 내려가지도 않고 다 걸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 제가 호기심이 있으니까 호기심이 제가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네 바지 왜 이렇게 입고 있니?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이야기 하면 직선적이고 그러니까 관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걔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너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자기 기준에서 한 거잖아요. 자기 어떤 자유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전혀 뭐라고 해야 될까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사실은 그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남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맘대로 그러면 내가 더우니까 다 벗고 다닌다. 그거면 경범죄에 속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또 욕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패션에 있어서 어떤 데는 정말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 제가 그런 부분들 대해서 제가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딱 만났을 때 제가 물어본 거죠. 좀 좋게 나쁘지 않게 네 바지 이거 너 누구 흉내낸 거니? 저스틴 비버 흉내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이거 자기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 패션을 먼저 했는데 그럼 내가 그러면은 저스틴 비버가 너를 흉내낸 거니?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었어요. 그냥 그림으로 그냥 입고 다니고. 근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말씀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막 고통할 때 제자들이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데려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못 고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병을 가지고 온 존재들이 어두운 악한 영이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들을 쫓아내므로 해서 그 질병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가지고 온 질병들이 함께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게 되는 거죠. 제사도 일종의 그거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적인 정서로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배운 건 뭐냐면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들이 죽은 뒤에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가 그들을 잘 모셔주면 그들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도와주지만 잘 모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오고 화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형편에 상관없이 제사라는 걸 지내지 않습니까? 음식을 마련해 놓고 막 우리는 그분들이 와서 잘 먹고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고 축복해주길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의 해석이지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렇게 떠도는 게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 많이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 공포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사실 거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악한 영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특히나 점쟁이나 굿하는 사람들 미신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설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죠. 질병도 주고.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둠의 세력의 영들을 이렇게 추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이 아닙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아마도 그 바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저스틴 비버 이야기가 나왔고, 또 자기가 그 자기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음악 장르가 여러 가지다. 또 알고 보니까 외를 나가는 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가만 보니까 재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할 줄 알고 무슨 이렇게 그 악기도 다루는 것 같고, 그 자기가 유튜브 상으로 자기 채널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막 자기의 의견들을 막 이렇게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처럼 이렇게. 근데 그러면 제가 너가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좀 복음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정말 나쁜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 성경적인 내용,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관심들, 자기 관심 분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재즈나, 뭐나 여러 가지, 락큰롤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친구가 무늬만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늬만 교회 다니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면, 진실로 믿는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점과 다르고 뭔가 본이 돼야 되고, 우리가 완벽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좀 올바로 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우리의 그 믿는 사람의 어떤 삶 속에 당연한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막 자유롭게 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교회는 나오고 성경을 분명히 읽을 텐데, 근데 그러면은 이 세상적인 기준을 걔가 그렇게 전혀 성경은 성경대로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렇게 분리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는 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불신자와 다른 바가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옷차림 사실은 뭐 아무나 그렇게 입고 다닐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바지가 절반으로 내려와 있고 팬티가 다 보이고 그렇게 걸어다니는 완전히 문란한 모습 아닙니까? 내가 숨겨야 될 부분, 내 프라이빗한 부분, 그죠? 이 부분을 드러내고 다닌다. 모든 사람이 보여준다. 이거는 그야말로 성도덕이 도덕심이 없는 겁니다. 문란한 겁니다. 음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패션, 이 세상의 패션은 이렇게 정말 전혀 아름답지 않고 진짜 실제적인 의미를 왜곡시키는, 아까 제가 해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고 근데 이 죽음의 상징이 참 아름답게 미화되어서 우리 생활 속에 돌아다니는 것이, 그죠? 패션의 이름으로 그런 것처럼 할리우드 아름다운 문화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그게 다 죽음에 관한 거고, 멱다귀, 그 해골, 그 모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막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둔갑해서 막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술, 담배 이런 것이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어떤 엔터테인먼트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사람들은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육체를 손상시키고, 이렇게 수명을 단축시키고, 또 관계 속에서 많은 폭력과 어려움들을 주고 관계를 끊고 하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그것을 이렇게 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준이 잘 없어요. 인간의 기준은 늘 바뀌어요. 그죠? 한때 문신이 정말 이렇게 폭력 세계, 조폭 세계에서 막 이렇게 쓰여지던 유일한 그런 어떤 이렇게 표현 방법인데,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다 흘러왔어요. 그 중에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정말 쉽게 접하고 우리가 호응하고 우리가 정말 막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우상시하는
그죠? 그 연예인들 영화 속에 그 인물들이 그 문신 하고 나오면서 그 카메라의 출입에 의해서 그것들이 미화되어지고 과장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저 탤런트가 저 배우가 저 가수가 이거 하고 있네 그럼 나도 해야지 나 똑같이 되고 싶어 그죠? 그런 심리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연중에 문신은 나쁜 게 아니야 문신은 그냥 패션이야 문신은 나의 표현이야 내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해도 돼 나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죠? 근데 그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죠. 이 친구 그냥 믿지 않는 친구 같으면 세상 문화에 뭐 가치관을 두고 있는 친구 같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이미 성경을 접했고 하나님 기준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인간의 기준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기준은 더 정확하거든요. 흑과 백이 딱 정확해요. 하나님 죄면 죄다. 세월이 흘러도 기준은 그건 거예요. 표준은 그건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그 친구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위선 아닙니까? 히포크라이트.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아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건 이중 아닙니까? 이중인격.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의 자유라는 의미로.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나의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권면은 해야 됩니다. 권면은 중요한 거예요. 권면은 상대를 향한 배려고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무관심은요. 네가 뭐 어찌되든 상관없어. 나만 살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정반대의 언어는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미움도 아니고 미움은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게 남아있는 그 정이 있으니까 미움이 있는 것이고 관심이 없으면 아예 뭐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죠? 관심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관심으로 제가 흑인 청년에게 말했어요. 너 있잖아. 너 이렇게 너 말쑥하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게 멋진 형제가 멋진 청년이 네가 이렇게 정말 격이 낮은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너를 굉장히 낮은 사람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보는 대로 평가하니까 그게 좋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솔직한 내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네 볼일 보고 마치 이렇게 뒷정리를 안 하고 뒤처리 안 하고 나온 것 같이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여자애들이 지나다니면서 너를 봤을 때 막 이렇게 네 옷차림 때문에 너를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너 왜 그렇게 입고 다니니? 너야 너 정신 나간 애 같아. 너 바보 아니야? 너 거름뱅이 같기도 하고 있잖아.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옷을 제대로 못 입잖아. 또 그렇게 입은 것 같아. 너 웃긴다 야. 너 팬티 다 보인다 야. 나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같이 말쑥하고 정말 젠틀한 애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너보다 더 낮춰서 생각할 수 있잖아. 너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라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네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너를 어떻게 볼 것인지 네가 한번 생각해보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얘가 화를 팍 내는 거예요. 바로 화를 내면서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중에는 저를 떠나가면서 그게 캠퍼스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직원인가 봐요. 마치 지나가는 어떤 여자분한테 저한테 화난 걸 그 사람한테 이렇게 고자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문발치수 보니까 고자질하면서 저 사람이 내 옷차림 가지고 뭐라고 했어, 판단했어, 정죄했어, 이랬겠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걔도 좀 꼽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거기에 대해서 곱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구부진 마음이. 저한테 딱 오더니만 저한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는 전도 못 하게 되는 거 뭐 전도든지 무슨 상업적 행위 못 하는 거 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학교에 가서 뭐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다 겁을 딱 주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래도 한순간에는 제가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막을 수 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협박할 수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미국은 자유국가고요. 그럼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저한테 엄포를 내고 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 흑인 청년한테 저 그랬어요. 나 너한테 너 정지하고 손가락질 하려고 말한 거 아니야.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권면인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네가 윗선도 되지 말고 네가 믿는 거 올바로 믿고 믿는 대로 살아라. 그거였어요.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참 가기 전에 그야말로 제가 얘기하는 수에 좀 삐쳐가지고 슉 간 거였는데 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이런 그런 거죠. 제가 그러니? 제 마음속으로는 목사인데도 아버지가 자식의 옷차림 이렇게 다니는 걸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얘만 탓할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 부모 그 아버지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한테 뭐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겠죠. 성경을. 근데 자기 자녀한테는 그런 부분을 전혀 탓지 못했다 하는 것은 좀 의문스러운 일이고요. 하나님보다 그 자녀가 더 무서웠다는 것인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는 거는 무시하는 거니까 그분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냥 눈으로 그냥 보고 방관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하도 이상한 교회가 많으니까 또 목사님들 중에는 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 선에서 제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아예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또 거부 반응이 가는 정말 어려운 내가 삼키기 힘든 내가 소화시키기 힘든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중에는 그것을 내가 소화시키고 이렇게 순종하면 자기한테 정말로 큰 축복이 따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교회를 떠나요. 그 어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면 자기가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이 오고 싫으면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는 그것이 두려워서 말해야 될 걸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약간 변형시켜서 좋게 이야기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더 의미가 바로 전달돼서 이해가 될 텐데 돌려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드럽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다 보면은 저 직접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말 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안타깝죠.